네덜란드 언니입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구독자 10,000명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정말 우리 구독자님들 덕분 아니겠습니까? 또 항상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요, 구독자 10,000명 기념 특집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저의 약간 부끄러울 수 있는 과거 썰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리려고 하는데요. 한 17, 18년 전쯤에 미인대회에 나간 적이 있었답니다. 물론 지금은 뒷방 노인 신세이긴 하지만 그때의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뭐 미인대회라고 해서 뭐 미스 코리아 뭐 이렇게 큰 대회가 아니라요. 지역 특산물 이런 거 홍보하는 땡땡 아가씨 뭐 이런 대회 있잖아요. 그런 대회에 나갔었던 적이 있었답니다. 큰 무대에 서서 어떤 자신감을 기르는 그런 경험을 가지고 싶었습니다. 이런 상투적인 얘기를 할 거였으면 이 영상을 만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바야흐로 제가 대학교 2학년 21살이었던 시절, 만으로 20살이죠. 그때 당시에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저희 부모님은 지방 도시에서 살고 계셨어요. 근데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가 한 통 옵니다. 여기 무슨 땡땡 아가씨 대회 뭐 이런 거 한다고 현수막에 붙어있는데 너 한번 나가보지 않으련? 엄마 그런 건 진짜 키 크고 예쁜 애들이나 나가는 거야. 내가 키가 큰 것도 아니고 몸매가 쫄쫄 빵빵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가 얼굴에 뭐 미인대에 나갈 그런 얼굴도 아니지 않아? 정말 단 한순간 고민도 하지 않고 엄마의 전화를 끊어버렸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사귀고 있었던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지금의 남편 아닙니다. 전 남친에게 제가 그때 당시에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 엄마가 나보고 미인대를 나가라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의 리액션을. 네가? 어린 마음에 상처가 많이 됐죠. 저는 이해합니다. 미인대회라는 게 막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막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뜬금없는 거였기 때문에 많이 당황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가? 라는 말 한마디에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긁혔습니다.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예선전을 보러 오라는 이제 그런 메일을 받고 검은색 수트에 하얀색 블라우스를 입고 부모님 집으로 내려갑니다. 얼마나 막 이제 막 떨리겠어요. 아름다운 여성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내가 비록 여기에서 키가 제일 큰 것도 아니고 참고로 저는 키는 163입니다. 제일 쭉쭉 빵빵한 것도 아니고 당시에는 52kg였답니다. 얼굴이 제일 예쁜 것도 아니었다. 그러면은 내가 여기에서 승부를 볼 수 있는 거는 자신감. 그래서 심사위원분들이 이렇게 앞에 쭉 계시는데 전 앞에 나가서 당당하게 이야기했죠. 안녕하세요. 제가 나중에 유튜브에서 썰을 풀려면은 꼭 이 대회에 나가야 되거든요. 저를 뽑아주시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저의 그런 모습을 예쁘게 봐주셨는지 본선 진출자가 되었어요. 본선 진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약 보름 정도의 훈련 기간을 거칩니다. 합숙 훈련은 아니었고요. 이제 아침 일찍 갔다가 밤늦게 집에 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워킹 연습, 인터뷰 연습, 드레스 피팅, 메이크업, 헤어가 어떤 게 나한테 어울릴지 뭐 미용실 원장님이랑 상담을 또 같이 해보고 한복도 나한테 어떤 게 어울릴지 공모 연습도 하고 그 지방 행사 같은 거 있으면 저희들 막 다 같이 가가지고 막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굉장히 바쁜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제가 항상 그렇게 아침 일찍 갔다가 거의 파김치가 돼서 들어오니까 엄마가 어느 날 하루는 좀 걱정이 됐나 봐요. 너 이렇게 하는 거 좀 힘들지 않니? 맨날 이렇게 살라 그래도 나 살 수 있어. 나 진짜 재밌어 엄마. 그 즐기는 자를 이길 수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순간순간을 막 즐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너무 최선을 다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참가자들보다 키가 굉장히 작은 편이었어요. 저를 예뻐해 주셨던 한복 원장님께서 하나의 치트키를 저한테 알려주십니다. 너의 키를 보완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해. 그게 내가 봤을 때는 가채야. 그게 괜찮을까요? 억대대해 보이지 않을까요, 원장님? 아니야. 너 얼굴은 가채가 딱이야. 좋은 결과로 이루어지길. 가채의 높이만큼 이게 저의 키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과연 그 가채가 정말로 효과가 있었을까?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서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세요. 다시 하라 그래도 이것보다 더 최선을 다할 순 없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저의 모든 걸 다 쏟아 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막 자기소개도 막 화려하게 만들었어요. 막 무슨 자신감이었는지 모르겠어. 영어로 자기소개. 한국어 한 문장, 영어 한 문장, 한국어 한 문장, 영어 한 문장 막 이런 식으로 한국어와 영어를 번갈아 가면서 큰 대회이다 보니까 또 저희 엄마, 아빠, 지금은 돌아가신 저희 외할머니, 이모 이렇게 다 오셔가지고 저를 많이 응원을 해주셨어요.
이제 대회 본선 당일날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고 제가 준비해간 한국어와 영어 자기소개 멘트도 술술술술 외워간 대로 잘 했답니다. 감사합니다. 1차로 드레스 심사가 있고 군무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벨리 댄스와 방송 댄스를 합친 듯한 완전 벨리 댄스 그런 의상이었어요. 제가 그 의상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맞지 않는다는 그런 슬픈 현실을 여러분들에게 살짝 알려드리면서 춤을 잘 추거나 제가 그런 스타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군무 연습 제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내가 연습한 것 이상으로 나는 보여주겠다. 벨리 댄스 이렇게 막 허리 돌리는 막 이런 동작이 있어요. 원래 막 이렇게 돌리는 거면 막 더 오버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치명적인 표정. 저는 굉장히 진지했었단 말이에요. 저를 보고 있는 심사위원들 한 분 한 분과 아이 컨택을 해가면서 저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막 어필을 해가면서 대회 끝나고 나중에 저희 엄마가 그러셨어요. 네가 허리를 너무 요염하게 크게 흔들어서 많이 민망했다. 한복 심사 대회가 왔습니다. 저에게는 비장의 무기가 하나 있었죠. 바로 가채. 가채가 여러분 진짜 생각보다 엄청 무거워요. 이미 굽이 높은 구두를 신었는데 밸런스가 안 잡히는데 가채도 여기서 막 흔들흔들 거리고 있고 가채가 여기서 떨어지기라도 하면은 대참사잖아요. 이건 나의 무기인데 가채를 이렇게 내가 캐리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살살 걸어가지고 한복 심사를 무사히 마쳤답니다. 또 뭐 이렇게 걸러가지고 최종 3인을 무대에 세웁니다. 최종 3인에 들었다는 거는 진선미 요거 셋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가져간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놀랍게도 진선미 안에 들었답니다. 가채가 효과였을까요? 국문과 영문을 섞은 저의 소개 멘트가 치트키였을까요? 여러분 이제 진선미 남았습니다. 지금 앞에 서 계신 우리 9번, 10번, 17번 후보 여러분들 미를 받는다고 해도 나는 후회가 없다. 금은동 포디움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아 그거면 됐지. 내가 뭘 바래. 사회자는 미를 먼저 발표를 합니다. 미! 참가번호 10번! 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무대에는 누가 남았죠? 저와 다른 친구. 우리 둘이 좀 친했어. 나이도 동갑이었어요. 정말 운명의 장난인지 한순간에 경쟁 상대가 돼버린 거죠. 하지만 짓궂은 사회자님께서 그냥 넘어갈 수 없으셨는지라 그 친구한테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사회자가. 혹시 저 그분에게 좀 양보를 좀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아, 이 질문 정말 빠지면 안 되지. 꿀잼이란 말이에요. 이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진이 되고 싶습니다. 돈을 한 10억 정도 준다면 좀 양보하시겠습니까? 못합니다. 그 다음은 저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좀 질을 좀 양보할 생각은 없으신지? 제가 진이 된다면 좋겠지만 진이 된다고 해도 저는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누구 도움이 가장 컸습니까? 아무래도 2주 동안 저와 함께 해준 저 외에 17명의 친구들의 도움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진과 선을 발표할 때가 되면 가장 괴롭고 힘든 것 같아요. 네. 진! 참가번호 9번! 뭐야, 저요? 저를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었던 저희 아빠가 벌떡 일어나서 우리 딸 잘한다, 장하다. 전년도 진 했었던 선배 언니라고 해야 될까요? 진이 가장 이 왕관이 굉장히 높아요. 왕관을 씌워주고 또 진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느냐? 망토와 봉, 요거 두 가지가 주어집니다. 요거는 선하고 미는 안 주더라고요. 망토를 두르고 봉을 이렇게 딱 들고 이제 무대를 이렇게 싹 한 바퀴 돌면서 행진 그런 비슷한 걸 합니다. 저에게 가장 큰 깨달음이 있었던 거는 도전하면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자신감이었어요. 그 대회를 계기로 해서 방송 출연 기회도 얻었었고 재미있는 그런 대학 생활을 보냈었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아니야 나는 키도 작고 몸매가 좋은 것도 아니고 미인대회 형 얼굴 이런 거 절대 아니고 끊임없이 나 자신을 이렇게 깎아내리는 그런 자기평가에 제가 휩싸여 있었다면은 그 대회에 못 나갔을 거예요. 그래 뭐 한번 해보자. 안 된다고 해서 뭐 큰일 나는 것도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니고 창피한 것도 아니고 안 되면은 내 길이 아닌 거지. 해서 잘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도전 정신을 가졌었던 게 가장 키포인트였었던 것 같아요. 이때의 경험이 지금 유튜브를 하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사실 유튜브라는 게 나를 드러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게 큰 강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약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저도 사실 유튜브 하기 전에 그런 점이 고민이 안 됐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무언가를 도전하고 싶으시다면 공부든 뭐 유튜브든 운동이든 새로운 취미든 새로운 인간관계이든 새로운 일이든 혹시 그게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지 누가 알겠어요. 해보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절대 휘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부끄럽지만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 10,000명 달성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네덜란드 채널과 함께 2만, 5만, 10만 달성할 때까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할게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뚜이!